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 네트워크 공정표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천천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처음 공정표를 작성할 때부터 좋은 습관을 들이셔야 여러분들 실수 없이 그려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는 부분, 본인이 무슨 실수를 하고 있고 내가 처음부터 이 공정표에 접근을 할 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려드리는 거 조심하시라고 하는 부분들 잘 체크하셨다가 실수 없이 공정표 작성할 수 있도록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앞으로 내가 공정표를 이 네트워크 공정표를 이용해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할 건지 한번 정립을 해보시면 첫 번째 정리하시는 건요. 우리가 네트워크 공정표를 일단 뭐 어떤 활용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작성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심해야 될 건지는 이제 본 단원 가서 수업을 하실 거고요. 그럼 작성이 다 되고 나면 내가 어쨌든 공정표라고 하는 건 공사 기간을 산출하는 작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정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공정표에 대한 공사 기간을 산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정 계산할 때도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일정 계산은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실 거고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건 그 일정 계산한 값을 갖고 어떤 작업에선 어떤 정도의 여유 시간이 존재하더라. 여유 시간 존재는 다음과 같이 종류가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토탈 플로우트, 프리 플로우트, 디펜던트 플로우트라고 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영어 잘 안 씁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가 영어로 여러분들 발음을 한 거죠. 뭐 듣기 거북해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여유 시간을 다 구하고 나면요. 보통 여유 시간을 건너뛰고 나서 1번, 2번 한 다음에 바로 4번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조금 지연됐다면 걔는 공기 단축이라는 걸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공기 단축이라고 얘기하는 단원에서 가시면 뭐 비용 경사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단축 가능 일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용어를 갖고 공기를 단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최소 비용 이론이라고 하는 MCX 이론을 갖고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 더 여러분들 공기 단축의 연장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사비가 가장 적었을 때의 공기를 최적의 공기라고 해서 최적 공기에 대한 내용까지 도착하시면 네트워크 공정표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일정 계산을 내가 잘해요. 여유 시간도 난 정말 잘 구합니다. 공기 단축은 밥 먹듯이 하고요. 최적 공기는 매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4번, 5번은 정말 잘하고 있지만 내가 작성에서 실수가 생긴다면요. 뒤에 내용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작성에서부터 뜰린 공정표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활용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답란은 잘못된 답안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할 거고 여러분들도 여기나 복습하는 시간보다 이 공정표를 작성하는 곳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어쨌든 공정부가 올바른 답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정표의 작성이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우리 도대체 공정표를 어떻게 그릴 거예요? 라고 하면 첫 번째는요. 공정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공정표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럼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이런 이벤트가 있고 이런 실선 화살표가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점선 화살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결합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가 시작하면 개시점, 끝나면 종료점, 영어로 이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우리가 하나의 작업의 단위라고 봐서 작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액티비티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이 덤이라고 하는 건 굳이 공정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가상적인 어떤 형태를 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도 덤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글도 뭐라고 보시면 돼요. 덤이라고 여러분들 정리해 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걔는 어떻게 표시라는 걸 할까요? 라고 여러분들 구분을 해볼 텐데 그 표시는 오른쪽 가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표시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이벤트하고 하나의 이벤트 사이를 실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이겠죠, 여러분들. 하나의 이벤트하고 하나의 이벤트 사이를 점선 화살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가 자꾸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건 제 잘못이 아니라 얘가 지금 늦게 읽고 있는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선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통 실선으로 나오는 경우에는요. 화살표 위에는 작업명이라는 걸 여러분들 작성하게 되고 화살표 밑에는 작업 일수라는 걸 여러분들 정리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공정표를 하나 그려놓고 A라고 해놓고 4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 놓는다면 저 왼쪽에 있는 이벤트부터 오른쪽으로 이벤트 가는 데까지의 작업명을 A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며칠 걸린다는 뜻이에요. 4일 걸린다는 뜻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실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벤트하고 이벤트 사이가 점선 화살표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는 우리가 작업명이라는 것도 없고 작업 일수라는 것도 없어서 그냥 가상적인 작업,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명목상 작업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오는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적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가상적 작업의 더미의 종류에는요. 요 뒤에 가시면 보통 4가지의 더미가 있습니다.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더미를 넘버링 더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더미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선행과 후속 관계를 나타내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걸 논리적 더미 또는 뭐 로지컬 더미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걔 말고도 여러분들 뭐 타임렉 더미라는 것도 있고 커넥션 더미라는 것도 정리할 수는 있을지만 우리가 보통 공정표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적용되셔야 될 게 넘버링 더미하고 논리적 더미란 게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적 작업은 왜 굳이 하지도 않을 작업인데 왜 공정표에 그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제 3번째 얘기하는 부분이 공정표를 어떻게 작성할 겁니까에 대한 작성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구분하실 건 항상 공정표는 시작과 끝이 몇 개만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1개만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해서 그 다음 이벤트로 갔다면 얘는 시작은 1개죠. 끝나는 거 몇 개예요? 1개니까 맞는 공정표로 볼 수 있지만 여기다가 혹시 제가 공정표를 이렇게 그려버리면 시작이 몇 개가 되겠죠? 그렇죠. 2개가 되니까 잘못된 공정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씩 천천히 준비하시면 돼요. 자, 2번째는 역진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걸 우리가 전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진은 화살표가 반대로 돌아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역진은 우리가 절대로 안 됩니다라는 의미는 화살표가 거꾸로 돌아간다는 말은요. 이 시간을 거꾸로 되돌린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역진은 안 되고 위로 올라가는 거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되죠.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건 됩니다만은 보통 다 오른쪽으로 나가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 3번째는 얘 말하고 좀 똑같은 말로 볼 수도 있지만 회송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건 회송은 도는 걸 회송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 공정표는 맞는 공정표일까요? 틀린 공정표일까요? 하면 배운 거 오로지 요거 하나, 요거 2개 있습니다. 왼쪽으로 간 거 안 보이고 시작 하나고 끝난 거 한 개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공정표는 잘못된 거 없죠. 그런데 제가 이 역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잠깐 누락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안 되는 건데 나간 착각을 했은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거 당연히 되죠. 그러면 제가 공정표를 이렇게 그렸다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반대로 여쭤볼게요. 자, 지금 제가 그린 공정표는 시작과 끝은 몇 개씩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순간 시작 몇 개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4개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너도 다 시작일 거고 너도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시작과 끝이 4개씩 있는 거니까 잘못된 공정표일 거고요. 정확한 의미는 자, 저희 아버지가 이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럼 제가 이제 이 공사를 또 맡게 된 거고요. 이제 우리 아들이 이 공사를 떠맡게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다시 그 공사를 떠맡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공사는 절대 끝날 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회송이라고 하는 건 공사의 끝이 없는 거니까 안 된다는 의미. 다시 얘기하면 2번, 3번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네 번째 여러분들 정리하실 건 보통 우리가 선행 작업이 끝나야 후속 작업이라는 걸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요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선행 작업과 후속 작업의 느낌은 하나의 이벤트에서 시작해서 쭉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요렇게 빼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나의 이벤트죠. 그 다음 요렇게 왔고, 요렇게 왔고, 요렇게 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작업이 A고, 얘는 B고, 얘는 C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B 입장에서 A를 뭐라고 부를 수 있고요. 얘를 선행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고, B 입장에서 C를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후속 작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니까 이 선행 작업과 후속 작업의 관계를 갖고 공정표를 우리가 그려내셔야 되는 겁니다. 실례로 얘를 한번 여러분들 들여보면 자, 하나의 공정표를 제가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누가 선행이고 누가 후속 작업인지를 저한테 불러내시면 돼요. 더미가 내려갈 때 선행과 후속을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얘를 A라고 두고 얘를 B라고 두고 얘를 C, 얘를 D, 얘를 E, 얘를 F라고 한번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선행과 후속 작업을 여쭤볼 때는 A의 선행 작업을 찾으라고 하면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셔야죠. 누구 끝나고 A 나가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누구 끝난 애가 없을 거니까 뭐라고 하시면 돼요. 선행 작업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고 A의 후속 작업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A 끝나고 나가는 애가 일단 누구 보이죠? 그렇죠. D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더미 타고 내려와서 누구도 나가죠? E도 나가죠. 더미 타고 내려와서 누구도 나가죠? F까지 나가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지금 강의 모르시는데 뒤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큰 소리로 답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의 선행 작업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여기 들어오는 작업명을 찾아내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일단 A가 더미 타고 들어올 거니까 A도 있을 거고 누구도 보일 거예요. B도 이렇게 보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 내용들을 정리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F의 선행 작업은 누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가 끝나야 F가 나갈 수 있어요? 다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곳에 작업들이 들어온 애들만 뽑아내면 되죠. 일단 C 들어오고 B도 더미 타고 들어오고 A도 더미 타고 들어올 거니까 이때는 A, B, C 작업이 끝나서 우리가 F 작업이 시작한다고 구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선행과 후속 관계를 알고 계셔야 공정표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다섯 번째 정리하시는 건 아까 더미는 왜 우리가 하지도 않을 작업인데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의 이벤트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시작할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의 액티비티를 그리는데요. 원래는 결합점과 결합점 사이에는요.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작업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벤트 안에 가서 우리가 번호를 채우는 넘버링 작업이라는 걸 할 텐데 제가 아침에 출근했으니 사장님이 저보고 야, 나 잠깐 밖에 나갔다 올 테니까 네가 0번에서 2번 가는 작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어라. 내가 갔다 와서 확인할게. 자,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위에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이런 작업에 중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혹 공정표를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이벤트하고 하나의 이벤트 사이에는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넘버링 덤이라는 걸 만들었다면 똑같이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지시가 됐다면 저는 0번에서 2번 가는 작업이니까 위에 있는 작업을 하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더미를 넘버링 더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가시면 이제 꼭 공부가 되셔야 될 거니까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때는요. 다음과 같이 액티비티가 두 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더미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혹여나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가는 개수가 3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개를 더미로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더미를 2개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구분되시죠?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정리하는 건 그 더미를 얘기할 때 우리가 더미는 꼭 필요한 요소에만 작성이 돼야죠. 왜?
가상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하지도 않을 작업에 불필요한 더미를 만들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더미는 다음과 같이 최소화로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불필요한 더미 만들면 오답 처리가 된다는 뜻이고요. 7번째는 공정표는 교차할 수, 이렇게 교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공정표는 교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교차가 아니더라도 공정표가 교차 없이도 그릴 수 있다면 없이 그리는 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그리지만 교차 없이는 절대로 그 공정표를 표현할 수 없다. 그랬을 땐 무조건 교차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교차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가능한 한 교차가 되는 걸 피해달라고 하는 거지 원칙은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이렇게 7가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 7가지 원칙을 갖고 우리가 하나씩 공정표를 해석해 나가게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밑에 있는 말들 교재에서 제가 설명이 조금 누락된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내수구 공정표라고 돼 있고 구성 요소라고 돼 있어서 이벤트, 액티비티, 실선, 화살표라고 돼 있고 더미라고 여러분들 돼 있는 건 우리가 가상 작업, 점선, 화살표로 표현을 했을 겁니다. 시작하면 개시점, 끝나면 종료점. 프로젝트 작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작업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가상 작업, 보통 다른 말로 우리가 이름만 빌리는 작업이라고 명목상 작업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은 화살선으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보통 작업명은 화살표 위에, 작업 시간은 화살표 아래 표현하는 게 이런 모습의 느낌이었고 잠깐 언급을 해드렸을 겁니다. 자, 화살선의 왼쪽은 작업의 시작, 오른쪽은 다음과 같이 작업의 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3번, 화살표의 길이와 작업 일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하고 싶으시면 길게 하시고 짧게 하고 싶으시면 짧게 하지만 어쨌든 공정표를 그릴 때는요. 아무래도 프리핸드로 우리가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를 이용해서 상하, 좌우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능하면 대칭이 되도록 그리는 게 아무래도 보기 좋을 거고요. 보기 좋아야 채점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바로 보고 아, 얘 잘 그렸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처음 스케치한 대로 바로바로 그린 상태로 그대로 답을 제출해 버리면 보는 사람도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쁘게 아름답게 그리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는 결합점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작업과 작업 간의 연결점, 시작은 개시점, 끝나는 건 종료점. 그런데 이 이벤트 안에 번호를 기입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넘버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넘버링에 대한 원칙은 첫 번째는 내가 조건을 주면 조건대로 우리가 이벤트 안에 번호를 찾는 걸 넘버링이라고 하죠. 요렇게 요렇게 3, 요렇게 체크하는 걸 넘버링이라고 할 텐데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우선시하는 게 일단 원래 원칙이고요. 두 번째 정리하는 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처럼 줄 거예요. 요 동그라미 안에 지금 I처럼 보이죠. 요 동그라미 안에 지금 J처럼 보일 거니까 알파벳이 I 다음에 J라는 말은요. 왼쪽 왼쪽 이벤트에 있는 숫자가 오른쪽 이벤트에 있는 숫자보다 무조건 작은 값을 쓰라는 말이죠. 다시 얘기하면 작업의 흐름 방향으로 갈수록 무슨 값 써달라는 거예요. 큰 값 써달라는 거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 얘를 2라고 썼어요. 그럼 얘는 1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3이나 4 이렇게 쓰시라는 말이니까 작업의 흐름 방향대로 무슨 값 쓰시면 돼요. 큰 값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혹여나 내가 요렇게 돼 있어서 자, 요런 공정표가 나왔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요런 공정표가 마무리가 됐다면 자, 얘는 0번일 거고요. 0번이나 1번으로 보통 시작합니다. 얘를 1번으로 써야 됩니까? 얘를 1번으로 써야 됩니까? 얘가 1번, 2번인가요? 1번, 2번인가요? 이렇게 혼란될 수 있잖아요. 그럼 보통 위에서 아래로 여러분들 써주시면 됩니다. 굳이 원칙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보통 써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넘버링도 뒤에 가서 정리가 되셔야 되는 거고. 자, 밑에 보시면 더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업의 중복을 피하거나 이걸 넘버링 더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작업의 선후 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걸 우리가 논리적 더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교재 가시면 넘버링 더미하고 논리적 더미 두 가지를 갖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공정표가 있을 거니까 거기 가서 확인을 할 거고요. 점선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명목상 가상 작업이기 때문에 소요 시간도 없고
CP는 이제 뒤에 가시면 설명이 될 거니까 요 CP가 될 수 없다라는 건 여러분들 될 수 있다라는 건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더미의 종류는 뒤에 나올 거니까 제가 이제 공정표 그리는 거 간략한 것만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는 A 작업, 여기는 B 작업, 여기는 C 작업이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선행 작업이라고 두고요. 여기는 뭐 없음. 제가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작은 몇 개로 시작하면 되죠? 하나로 시작한다고 했죠. 선행 작업 없는 게 2개일 거니까 2개가 이렇게 나갑니다. 얘는 A, 얘는 B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A하고 B가 끝나서 누가 나가라는 거예요? C가 나가라는 거죠. 선행 작업의 의미가 바로 그 말입니다. 니네 끝나고 누구 나가라는 거죠. C 작업이 나가라는 거니. A하고 B를 끝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시면 A하고 B가 끝나게 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시작도 같고 끝난 것도 같을 때는요. 작업의 중복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니까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넘버링 더미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B가 온 거고 여기는 A, B가 들어온 거죠. 그런 순간 누구 나가는 거예요? C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죠. 여기서 누군가 또 저한테 질문합니다. 교수님, 이건 B는 그냥 들어가고 A에 더미 만들면 안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A에 만들어도 되고 B에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공정표는요. 답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에 공정표의 답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A 작업, B 작업, C 작업, D 작업이라고 여러분들 해놓고요. 여기라고 정리하시고 여긴 B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이벤트에도 시작을 하죠. 선행 작업이 없는 게 A 혼자니까 한 가닥만 이렇게 나갈 겁니다. 뒤에 이렇게 화살표 촉을 먼저 만들지 마십시오. 화살표 촉을 만들어서 정리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불필요한 더미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선만 뽑으세요. 자, 이 말은 여러분들 무슨 말이라고요? A 끝나고 B. 이 말도 무슨 말이라고요? A 끝나고 C 나간다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A 끝나고 이러면서 마무리하십시오. 되었어요? 그 다음 누구하고 누구 나가면 돼요? B하고 C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봤더니 B 끝나고 누구 나가라는 거예요? D 나가면 되겠죠. 전 화살표로 마무리 절대 안 합니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해봐서 그래요. 제가 실수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하지 마세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으니까 몇 개로 끝나야 돼요. 하나로 끝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로 끝내려고 봤더니 얘는 그냥 들어오면 되고 얘도 이렇게 들어오면 공정표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넘버링 더미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어져 있는 조건 보시면서 저랑 하나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돼 있으면 공정표를 다 하나씩 그려내셔야겠죠. 자, 첫 번째가 갑니다. 하나의 이벤트로 시작해서 A 작업이나 B 작업은 선행 작업이 없대요. 그러니까 일단 몇 가닥 보이세요? 2가닥 이렇게 나가는 거죠. 하나는 A, 하나는 B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A, B를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A, B.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내야죠? 하나로 이렇게 끝내야 될 텐데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으니까 바로 연결할 수는 있지만 너는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뭐 만들어줘야 됩니까? 더미를 만들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A하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그냥 들어오면 되고 너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될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좋습니까?를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실기시험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우리가 그냥 정리했던 부분들까지도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셔야 될 거니까 물어보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얘는 직각이고 얘는 직각보다 조금 크게 거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토목은 이렇게 공정표를 그리고요. 건축은 보통 이렇게 공정표를 그리는 겁니다. 토목은 조금 여러분들 직각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단순한 느낌인 거고요. 건축은 건축물, 건물에 여러분들 선,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예쁘장하게 각도를 이용해서 그릴 거니까 가능하시면 요 위에 보이는 내용처럼 작성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밑에 내용 갑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을 하겠죠. 선행 작업 없음이 이렇게 보일 거니까 한 가닥만 이렇게 나가서 A라고 되면 되고요. 그 다음 A 보이니까 A 끝나고 B, A 끝나고 C. 그러면 뒤에 있는 내용보단 A를 끝낸다는 것부터 먼저 하나씩 보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나가시라는 거예요? B하고 C가 나가면 되는 겁니다. 됐죠? 한 번에 두 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괜찮습니다. 자, 그럼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되겠죠. 하나로 끝나면 되겠죠. 그럼 B는 그냥 들어왔다면 C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때는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는 더미를 만들어야 될 거니까 C의 더미를 만드셔도 되고 B의 더미를 만드셔도 되고 답은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다시 한번 보면 얘하고 똑같은 느낌일 거지만 자, 얘는 여러분들 몇 가닥이 나가죠? 하나로 시작해서 세 가닥이 나가는 모습일 겁니다. 얘는 A라고 두고 얘는 B, 얘는 C라고 지금 적었는데 얘네 위치는 자꾸 뒤에 있는 조건 때문에 유동성은 있습니다. 꼭 이렇게 고정되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자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없음이고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으니까 하나로 끝내야겠죠. 바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땐 바로 들어올 수 없죠.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땐 바로 들어올 수 없을 거니까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는 공정표에서 우리가 더미는 두 개가 작성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 보고 느끼십시오 해서 제가 지금 하나씩 여러분들 그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세 개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을 하죠. 얘는 없음 이렇게 정리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A 혼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묶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나가면 되죠.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는데 공정표 그릴 땐 보통 연필로 스케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래도 한 번에 볼펜으로 답안 작성하는 것처럼 정리해버리면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원체 많잖아요.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항상 연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구분하실 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A 끝나고 D 작업이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럼 A 끝나고 D 작업만 나가면 되죠. 화살표로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시키는 얘기가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돼요. 하나로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면 되지만 너는 바로 끝나면 안 되죠. B하고 C가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지금은 공정표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에 대한 것만 미리 판단해 보는 거니까 조금 힘드시고 귀찮으셔도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는 없음. 여기는 AB일 겁니다. 자, 하나의 이벤트로 시작을 하죠. 다음과 같이 선행 작업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갑니다. 하나는 A, B 이렇게 정리하고 이 말 뜻은 A하고 B를 한 군데 끝내오라는 말일 거니까 한 군데 끝내기 위해서 바로 들어오면 안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뭘 만들어줘야죠? 더미를 만들어줘야죠. 이 이유는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때는 여러분들 이벤트하고 이벤트 사이엔 액티비티가 하나만 존재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끝났으니까 누구하고 누가 나가면 돼요. C하고 D가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하고 D가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길 C라고 적고 여길 D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C하고 D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자, C, 여긴 D. 그 다음 더 이상 시키는 말이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돼요. 하나로 끝나면 됩니다. 하나로 끝난다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말이겠죠.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땐 둘 중에 하나의 작업의 중복을 피한 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더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내용 나올 거니까 이 정도로 넘버링 더미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교재에 설명이 됐었을 거니 하나씩 여러분들 판가름을 해보시고요. 이번에는 넘버링 더미를 알아봤을 거니까 우리가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넘버링 다음에 학습을 하셔야 될 게 결과적으로 작업 관계에 대한 선행과 후속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더미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논리적 더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 더미는 어떤 더미인 건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이름만 빌려주는 더미를 논리적 더미, 명목상 더미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일로 넘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하나씩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공정표를 그리실 때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 관계에 있는 것끼리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의 이벤트로 시작해서 몇 가닥이 나가죠? 두 가닥을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A, 하나는 B라고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구해냈고요. 요거는 작업이 A 혼자, 얘는 A하고 B 작업이 2개짜리니까 작업의 무리에 해당되는 개수가 적은 거부터 푸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 하나짜리부터 먼저 볼게요. 자, 여러분 뒤에 듣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대답하시면 됩니다. A 끝나고 누구 나가라는 거죠? C 나가라는 거죠. 그럼 A 끝나고 누구 나가면 돼요? C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A, B가 끝나고 D 나가라는 거죠. A 여기 있고 B 여기 있습니다. 그럼 A하고 B를 끝나려면 이렇게 끝냈다고 가정을 할게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당연히 틀렸을 겁니다. 틀린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때는 작업이 중복이 일어날 거니까 둘 중에 하나의 작업엔 뭘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덤이란 걸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잘못된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A, B가 끝난 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D가 나갔다는 말은요. 아까 위에서 풀었던 요 조건을 볼게요. 누구만 끝나고 A만 끝나고 C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린 그림은 A, B가 끝나서 C가 나간 꼴이 돼버린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한 이유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내가 다음 공정표를 또 그릴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럼 하나의 이벤트 시작해서 누구하고 누구를 뽑아요. A하고 B를 뽑았습니다. A 끝나고 C. 그렇지. 그럼 A 끝나고 C. 그렸습니다. 그 다음 A, B가 끝나서 D라고 하니까 아까 위로 올리면 안 됐구나. 그럼 내가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밑으로 내려서 여러분들 D가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D의 선행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 들어왔고 B 들어왔고 누구 들어왔어요? 모르는 애가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실선 화살표는 진짜 할 작업 안 할 작업 실제 작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작업에 해당되는 조건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 A 끝나고 나가는 작업이 이 작업이란 뜻이잖아요. A 끝나고 나가는 건 누구밖에 안 보여요. C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 얘를 실제 작업으로 표현할 수 없죠. 이름만 빌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벤트에서 누구하고 누가 나가죠? A하고 B가 나갔을 거고요. A 끝나고 누구 나갔고 C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인 아까 실선으로 그려서 내가 오류를 범했다면 이제는 살살살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야, 이름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너 없으면 이 작업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 그때 만들어지는 더미를 논리적 더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 더미 타고 A하고 B가 도착한 것처럼 확인이 되시죠. 그런 다음 누구 보내면 돼요? D 보내면 됩니다. 그런 다음 더 이상 시킬 게 없을 거니까 내가 하나로 이렇게 끝내주는 거죠. 항상 공정표는 좌우, 상하, 대칭으로 그리려고 노력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자꾸 내가 그리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저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자, 요 내용으로 갑니다. 이번엔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보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하나의 이벤트 시작해서 이번엔 몇 가닥? 3가닥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자, A, B, C. 그 다음 여러분들 얘네 작업군의 개수가 2개짜리가 같으니까 순차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A, B 끝나고 누구 나가래요? D 나갑니다. 그럼 A하고 B를 끝내서 누굴 보내면 돼요. 그렇죠. D를 이렇게 보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선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나와서 중간중간에 수정을 조금 해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를 여러분들 A라고 두고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는데 A, B 끝나고 D 나갈 거니까 제가 이번엔 A하고 B를 어쨌든 바로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얘 이름만 잠깐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해서 A하고 B 끝나고 누굴 보내본 거예요. D를 이렇게 보내본 거죠. 근데 나는 위로 더미를 안 보내고 교수님 이거 밑으로 더미를 보내면 안 됩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밑으로 더미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A, B 끝나서 누가 나가게 되는 거죠? D가 나가게 되는 거죠. 다시 B, C 끝나고 E 나갈 거니까 B 여기 있고 C 여기 있으니까
B하고 C를 끝내려면 요렇게 끝내서 누구 나가면 되겠다? E 나가면 되겠다. 그렇지. 난 정말로 공정을 잘 그리는구나. 맞았어요? 틀렸어요?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여기 결과적으로 누가 들어온 겁니까? A가 딸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B를 혼자 독립적으로 놔둬야 A도 넘겨주고 C도 넘겨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중복되는 건 다 가운데 그리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엔 다시 내가 수정을 해보면, 그렇지. 이번엔 A를 조금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별개의 작업으로 뒤로 한번 넘겨줘 보자. 그래서 요렇게 그려서 요걸 더미로 여러분들 연결을 합니다. 그럼 더미로 연결을 하면 일단 누가 나가죠? A, B 끝나서 D가 나가고 B하고 C 끝나서 누가 나가는 거예요? E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더미예요, 여러분들. 몇 번을 그렸는데 자꾸 선이 잘못 나와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돼요.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공정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 이렇게 A4 용지를 대셔서 문제 풀어보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답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뜰리고 있는 건지를 자꾸 여러분들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 밑에 내려올게요. 요렇게 묶여 있을 거고 요렇게 묶여 있으면 됩니다.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니까 개수가 적은 거부터 풀기로 했잖아요. 그럼 하나의 이벤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몇 가닥이 나가죠? 다음과 같이 3가닥이 나갑니다. 자, 일단 A, 일단 B, 일단 C라고 여러분들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짜리부터 풀 거니까 A 끝나고 누구 나가면 되고요. F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 B 끝나서 E 나가랍니다. A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F 작업의 오류를 우리가 그대로 F 작업이 변하지 않는 걸 유지를 해주려면 요 A하고 B는 무조건 밑으로 내려야 F를 분리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누구 나가는 거죠? 이 작업이 나갈 수 있다고 해야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얘를 위로 올렸다면 요 조건이 틀어져 버리죠. F는 A만 끝나고 나가야 될 거니까. 근데 고맙게도 여기 누구 와 있어요? A하고 B가 와 있는데 A, B, C 끝나고 D 나가랍니다. 그럼 A, B, C 끝나는 건 여기 있는 A, B하고 C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 여러분들 D 작업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시킬 거 없을 거니까 하나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왜 얘는 하나로 그냥 마무리하는 겁니까? 더미 왜 안 만들까요? 라고 하면 얘는 끝나는 점은 전부 다 같아 보이지만 시작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더미 안 만들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그림하고 우리가 A, B, C, D, E, F하고 비교해 볼게요. 없음. 얘는 A, B, C, 얘도 A, B, C, 얘도 A, B, C라고 정의한다면 하나의 이벤트에서 시작해서 몇 가닥 나가죠? 3가닥이 나가겠죠.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그럼 A, B, C를 일단 한 군데 끝내와야 될 거잖아요. 그럼 한 군데를 끝내오려니 내가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거니까 작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넘버링 더미란 걸 만들었고요. 그럼 요 가운데 있는 자리에 A, B, C가 왔을 거니까 누구하고 누구를 보내면 돼요. D하고 E하고 F를 보내면 되겠죠. 그런데 더 이상 요 조건이 없을 거니까 우린 하나로 끝낼 텐데요. 잘 보시면 여기를 더미를 당연히 만들어 주셔야죠. 왜요?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으니까 다음과 같은 더미를 만든 거고 얘는 끝나는 것 같지만 시작은 다 다르니까 굳이 더미 없이 연결이 된 겁니다. 이런 사소한 차이까지도 여러분들이 구분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해서 몇 가닥이 나가죠? 다음과 같이 3가닥이 나갑니다. 얘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적죠. 그 다음 내가 하나짜리, 얘는 2개짜리, 얘는 3개짜리일 거니까 자 일단 B 끝나고 누구 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짜리겠네요. B 끝나고 누구 나가면 되겠네요? D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C 끝나고 누구 나가면 되죠? F 나가면 되죠. 개수가 적은 것부터 풀기로 했어서 하나짜리부터 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봤더니 A, B, C가 끝나서 누구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 작업이 나가라는 거니 여기 A 있고 A, B, C는 이렇게 연결하면 A, B, C가 다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2라고 얘기해버리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죠. 당연히 틀렸죠. D 작업은 누구만 끝나고 나가야 됩니까? B 작업만 끝나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린 거 봤더니 B하고 C가 들어와서 D 작업이 나간 게 돼버리잖아요.
공정표 다 그려놓고 바로 다음 답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다시 공정표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이 만족하고 있는 건지 검산이라는 걸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반에 검산이 조금 된다면 뒤에 갈수록 이 시간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공정표가 잘못됐어서 다시 한번 공정표를 그려내셔야겠네요. 여기까지 그린 게 얼마나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지워요? 지웠다 그리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전에 잘못된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박혀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의 착안을 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를 A, B, C라고 해서 B 끝나고 나왔고 C 끝나고 나가니까 항상 A, B, C를 묶을 때 이 B가 따라서 들어오면서 가운데 있는 작업에 뭔가 잘못된 오류가 발생했다면 이번엔 내가 뒤에 해당되는 위치들을 한번 바꿔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길 B, 여길 A, 여길 C라고 한번 가정하고요. B 끝나고 누구 나가요? D 나가요. 그 다음 C 끝나고 누구 나가겠죠? F 나가겠죠. 그럼 이젠 A, B, C를 끝내려고 봤더니 이젠 쉬워졌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너 위로 올리면 이 자리에 A, B, C가 다 들어오겠네요. 그런 다음 누구 나가면 돼요? E 나가면 되겠죠.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되죠? 하나로 끝나는데 얘는 그냥 다 하나로 끝나는데 중요한 건 시작이 다 다르니까 하나로 끝나도 굳이 더미 만들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넘버링 더미하고 논리적 더미를 우리가 얘는 넘버링이고 얘는 논리적이다 이런 거 굳이 확인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왜 저런 작업의 더미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느낌은 기억을 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결합점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죠. 결합점 번호는 보통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우선시하는 거고요. 결합점 번호가 문제 조건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결합점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보통 시작은 0이나 1로 시작하고요. 우리가 작업의 흐름 방향으로 갈수록 크게 또는 동일선상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작업의 흐름과 연관이 없다면 위에서 아래로부터 큰 값부터 시작을 위에서부터 아래로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시작은 0이나 1이죠. 작업의 흐름에 따라 임의로 큰 값을 기재한다는 말은 이렇게 아까 정리했던 조건을 보면 여기 I, 여긴 J. 다시 얘기해서 왼쪽에 있는 이벤트의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 숫자보다 절대로 커져서는 안 됩니다. 같아도 안 됩니다. 이벤트를 넘버링 할 때는요. 우리가 작업에 숫자를 쓸 때도 중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 구분을 조금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작성 원칙은 제가 잠깐 언급은 해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과 끝나는 점에 몇 개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개씩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작, 끝 하나씩만 있어야 되고 작업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역진이나 회송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으로 보겠다는 거죠.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넘버링 더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하고 그 다음 이벤트는 작업이 중복이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는 더미를 만들고 혹여나 이게 여러분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더미는 몇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실선 하나 놔두고 나머진 더미로 만들어야 되니 그때는 더미가 두 가지가 생기면 되겠죠. 그다음 무의미한 더미는 생략한다. 이거 정리가 되셔야 되고 가능한 한 작업의 상호 간의 교차는 피합니다. 교차가 돼야 공정표가 그릴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차되는 걸로 그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선행과 후속 작업에 대한 관계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립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표 그리는 연습들이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풀이하시면 밑에 답은 보이시겠지만요. 제가 한 두세 개 정도만 같이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의 이벤트에서 시작을 합니다. 선행 작업 없는 게 몇 개래요? 두 개랍니다. 하나, 둘. 여기는 A, 여기는 B죠. 그럼 느낌상 이렇게 한번 묶어보고 이렇게 한번 묶어보면 하나짜리, 두 개짜리, 하나짜리니까 하나짜리부터 먼저 풀겠습니다. 이 말을 저한테 여러분들 불러보시면 돼요. 제가 밑줄 친 말의 정의는 A 작업 끝나고 무슨 작업 나가래요? C 작업 나가는 거죠. A 작업 끝나고 C 작업 나가면 되는 거고요. 이해 보겠습니다. B 작업 끝나고 E 작업 나가면 되는 거니까 B 작업 끝나고 E 작업 나가면 됩니다. 마지막 얘 풀러 가야죠. 이젠 A하고 B를 묶어내야 될 거잖아요. 끝낸다는 말은
그럼 A하고 B는 어떻게 끝낼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끝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들어오면 D 작업이 나갑니다.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되죠? 하나로 끝나면 되죠. 니네는 다 끝나는 점이 같아 보이져도 시작하는 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뭐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미 만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공정표는 아까 제가 수업 중간에 잠깐 여러분들 풀어드렸던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얘 풀러갑니다. 하나의 이벤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정리하실 건 요렇게 두 가지, 세 가지에 해당되는 작업이 여러분들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선행 작업 없는 게 몇 개니까? 세 개니까. 그래서 풀 때부터 여러분들 요렇게 체크해 두시면 풀기 조금 수월할 겁니다. 나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 B 끝나고 D, A, B 끝나고 E니까 D하고 E는 별개로 생각하고요. A, B를 먼저 끝내오겠다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A, B를 끝내는 건 A에 끝내는 사람도 있고 B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땐 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더미라는 걸로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더미로 연결을 하고 그런 다음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나가면 돼요. D하고 E하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뒤에 선이 여러분들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여나 실수할까 봐 시간이 조금 들어도 천천히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고요. 더미로. 그 다음 여기서 누구하고 누가 나가야 돼요? D하고 E가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되죠. 하나로 끝나면 될 텐데 D하고 E를 봤더니 시작도 같죠. 끝나는 것도 같아져야 될 거니까 다음과 같이 뭘로 마무리하시고 더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C는 여러분들 더 이상 말 없을 거니까 선을 연장해서 당겨서 끝내버리면 되죠. 혹여나 여러분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A 작업, B 작업, C 작업 그릴 때부터 이런 동그라미로 마무리를 했다면 더 이상 조건이 없을 거니까 나도 모르게 뭘로 끝내버릴 수 있어요. 더미로 끝내는 실수가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만 뽑으시라고 하는 거지 뒤에 화살표로 마무리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정표는 더미가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2개 나와야 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내용이죠. 자, 하나의 이벤트에서 하나의 이벤트로 나갈 때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닥이 나갈 겁니다. 얘는 A라고 두고 얘는 B, 얘는 C. 또 묶어봅니다. 요렇게 묶이겠죠, 여러분들. 그 말은 A, B, C 끝나고 D, A, B, C 끝나고 E니까 A, B, C를 어딘가에서 끝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A, B, C를 끝내기 위해서 나는 가운데 끝내고 싶은데 어떤 누군가는 어디서 끝내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렇게 위로 올려서 요렇게 위로 올리면 요 자리에 A, B, C가 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서 누구하고 누구 나가면 돼요. D하고 E 나가도 됩니다.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되죠? 하나로 끝나면 되죠. 하나로 끝날 텐데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뭘 만들어야겠구나. 더미를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푸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그냥 답란을 제출하기엔 너무 좀 부끄러워서 예쁘게 다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거죠. 나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밑으로 치우친 것보다 가운데로 배치한 게 아무래도 상하, 좌우, 대칭처럼 보이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 나가면 돼요? D하고 E가 나가면 되겠죠.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을 거니까 몇 개로 끝나면 되겠나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더미를 이용해야겠죠. 시작도 같고 끝나는 것도 같을 거니까. 우리 보통 건축기사 실기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공정 문제가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 번 보통 보고 떨어지신 분들, 뭐 두 번째 보시는 분들, 세 번째 보시는 분들 전부 다 공정표 그릴 때 어느 정도의 오바까지 나오냐면요. 이 이벤트 그릴 때 모양자를 갖고 와서 그릴 정도로 열정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까지 모양자를 이용하진 못하더라도 보기 좋게는 그리려고 자꾸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실 때도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렇게 그리지만 내가 답란 작성하거나 시험 보러 가실 때는 자를 이용해서 선을 이렇게 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동그라미가 여길 거니까 선을 이렇게 희미하게 그어서 요 안에서 끝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정확도 있게 그려야겠죠, 여러분들.
내가 공정표는 미울지언정 정확하게 그려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예쁘장하게 그리는 거에 대한 연습은 조금 덜 되더라도 내가 오류 없이 그려내는 데 목표는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수업 첫날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공정표를 이렇게 작성해 놓고 여기에다가 일정 계산, 여유 시간, 공기 단축, 최적 공기라는 작업을 예를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들이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요. 집에서 A4 용지 하나 이렇게 꺼내 놓으시고 그 다음 문제 풀다 보면 답이 눈에 확 보여버릴 겁니다.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냐 하면요. 금방 스쳐 지나간 공정표도 재현해낼 수 있는 크나큰 힌트가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공정표 답을 이렇게 가려서 밑에를 이렇게 가리셔서 그 다음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만의 방법으로 그려내셔야지. 다른 사람 그린 거 보면 금방 여러분들 재현해낼 수 있고 다른 사람 그린 건 정말로 쉬워 보입니다. 본인이 그 느낌을 느껴보셔야 되는데 가장 주력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제가 여러 번 얘기해도 얘는 지나침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공정표에 대한 연습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그 공정표의 작업 요령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작업군의 개수가 적은 것부터 풀라는 게 뭐 A, B, C, B, C, C 이렇게 됐다면 3개짜리, 2개짜리, 하나짜리 있죠. 그럼 나는 개수가 작은 것부터 푸는 거고 작업의 선행과 후속 관계를 파악할 때 보시면 다 풀어놓고 검산이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기는 보기가 4가지가 있으니까 뭐 특히 구조 같은 문제는 내가 눌러보고 계산기에 있는 숫자나 보기 4개 중에 있는 숫자 하나가 딱 보이면 자동 검산이란 게 되겠지만 실기는 여러분들 싫어하는 주관식이잖아요. 검산할 방법은 본인의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더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져 있는지 불필요한 더미는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공정표 초기니까 이런 검토를 하는 거고요. 뒤에 가면 갈수록 공정표는 당연히 완벽하게 그려지실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거니까 이쪽 부분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일정 계산에 대한 걸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공정표가 완전히 완벽하게 작성이 됐으니 그 위에 가서 여러분들 뭘 얹어보겠다는 거예요. 일정에 해당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밑에 이틀, 3일, 4일, 얘를 5일, 얘를 6일, 우리가 일수는 화살표 밑에 쓰기로 했을 겁니다. 그럼 내가 이제 일정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는 0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계산할 때를 전진 계산이라고 하면 A 작업이 끝났고 B 작업이 끝났으면 결과적으로 요 뒤에 있는 종료점은 며칠이 되겠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공정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0에서 3 더하면 B 작업 끝났을 때 얼마 됐을 거예요? 3 됐을 겁니다. 그 다음 더미는 날짜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올라오면 3이고요. 여기서 0에서 2 들어오면 2겠죠. 이렇게 복수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값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3, 1로 오면 2니까 큰 값 누구 쓰는 거고 3. 1로 오면 3, 요로 오면 4일 거니까 큰 값 쓰는 거니까 4 쓰겠다는 말이겠죠. 4에서 6 더하면 10, 3에서 5 더하면 8일 거니까 10을 쓰겠다는 말이고요. 거꾸로 여러분들이 10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앞으로 올 때는 꼬챙이를 봤다면 뒤로 돌아갈 땐 이런 뒷부분을 여러분들 좀 부끄럽지만 엉덩이라고 하겠습니다. 10에서 6 빼면 얘는 4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라고 쓰는 겁니다. 엉덩이가 하나니까 바로 계산이 된 거예요. 얘도 엉덩이가 하나죠. 10에서 5 빼면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그림상으로선 이 이벤트는 엉덩이가 몇 개죠? 2개일 겁니다. 얘도 엉덩이고 얘도 엉덩이가 나올 거니까 5가 그냥 내려오는 경우하고 4가 그냥 오는 경우하고 얼마? 4라고 쓰셔야 맞겠죠. 작은 값을 쓸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 얘는 엉덩이가 지금 3개네요. 그래서 5에서 2 빼면 3. 뒤에 거에서 빼는 겁니다. 4에서 3 빼면 1. 4에서 4 빼면 0일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 계산을 해야 공사기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산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계산 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시는 건 우리가 오른쪽 전진 계산할 땐 일수 더하고 큰 거 쓰는 거고 거꾸로 역진 계산할 땐 우리가 일수를 빼고 다음과 같이 작은 값을 쓴다는 말부터 다음 시간은 일정 계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오리엔테이션 경우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 일정 계산일 때부터는 공정표가 완벽하게 그려진다고 가정하고 나서 제가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공정표를 작성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해 주시고요. 혹여나 내가 공정표 그리는 게 아직은 조금 미흡하고 자꾸 실수를 합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려낸 공정표를 사진을 바로 찍어서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제가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제가 인터넷만 보고 있습니다. 카페에 글이 언제 올라오느냐만 지켜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공정표 연습을 정말로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가정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일정 계산, 여유 시간 계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